라라라라라 유럽클럽 라라라라라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전세계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플로리안 비르츠가 드디어 리버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고 어떤 선수와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말조차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리버풀에 합류하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리버풀 내 어떤 선수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리그 내 다른 플레이메이커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르츠 자체를 즐기면서 이 선수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의 여정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유럽 최고의 재능, 유럽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데려온 리버풀. 바페이즐레가 1977년 잉글랜드 축구계 최고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데려온 케니 달글리시, 그리고 2025년 아르네 슬롯이 잉글랜드 축구계 최고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데려온 플로리안 비르츠. 우리는 어쩌면 붉은 제국의 초입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르츠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어떤 선수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리버풀에 오게 된 것인지, 가볍게 선수가 리버풀로 오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비르츠의 플레이 스타일과 관련된 영상으로 도배될 예정입니다. 세계 3대 클럽, 비르츠의 인터뷰 초반부 내용을 쭉 보시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 선택지가 있었는데 레버쿠젠에 남는 것도 가능했죠. 그중 리버풀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이 제 커리어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적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로 가고 싶었죠. 제 생각에 리버풀은 세계 3대 클럽 안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리버풀은 저를 맡겨도 될 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사람들, 구단이 제시한 비전, 모든 게 마음에 들었고 저도 쉽게 흥분했습니다. 리버풀과의 첫 대화 후 결정을 내리는 게 쉬웠나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선수고 독일 대표팀 선수입니다.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독님과 리차드 휴즈 그리고 클럽의 여러 사람들과 나눈 첫 대화부터 정말 좋았습니다. 그 후로도 대화가 계속 이어졌고 만날 때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버풀로의 이적을 확신했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처음에 리버풀이 저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 중 제가 제일 흥분했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다음 행선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전적으로 지지해줬고 따로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제 바람도 있었고요. 가족들도 리버풀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무척 좋아할 겁니다. 최고 레벨에서 뛰며 성장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리버풀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게 이번 선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싶었고 리버풀 선수들은 정말 기계 같았습니다. 강인하고 피지컬도 뛰어나죠. 그런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하면 저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만 보더라도 비르츠에게 홀딱 빠지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찝어보면 첫 번째, 세계 3대 클럽, 두 번째, 아르네 슬롯 그리고 리차드 휴즈, 세 번째, 기계 같은 리버풀 선수들. 첫 번째 포인트, 세계 3대 클럽을 보시죠. 리버풀 팬들과 리버풀 구단이 아무리 스스로를 세계 3대 클럽이라 말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르츠와 같은 수준의 선수가 리버풀에 합류하며 이 구단을 세계 3대 클럽으로 평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하더라도 비르츠 정도 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클럽의 수준, 위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버풀이 비르츠를 데려온 게 단순한 빅 영입이 아닌 상징적인 영입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계 3대 클럽, 비르츠를 품을 수 있는 구단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리겐 클롭이 말한 리버풀 2.0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포인트, 아르네 슬롯 그리고 리차드 휴즈. 비르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슬롯과 휴즈입니다. 선수가 직접 밝혔다시피 감독이 비르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해준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성장해야 하는 선수가 이적을 택하게 되면 당연히 구단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하에 어떤 감독이 장기 집권을 하며 자신을 지휘할 것인지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잠재력을 인정받고 성장하는 선수들의 경우 어떤 감독을 만나 꾸준한 기회와 축구적인 발전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10년이 바뀝니다. 그 점에서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에서부터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훌륭한 역량을 지닌 감독과 코치들의 코칭을 토대로 선수를 발전시켜주는 구단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해외 축구 팬들이 보더라도 리버풀은 잠재력 있는 선수가 와서 성장할 수 있는 구단이지 완성된 선수를 데려오는 구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르겐 클롭과 마이클 에드워즈, 아르네 슬롯과 리차드 휴즈, 재능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능력, 재능 있는 선수들을 키워내는 능력, 이미 리버풀은 또 다른 시대에 접어든 게 분명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기계
기계 같은 리버풀 선수들. 2024년 11월 6일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4에서 레버쿠젠과 리버풀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발 출전했던 비르츠는 리버풀 선수들을 직접 상대로 마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리버풀 선수들이 훌륭하고 좋은 감독 아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비르츠의 인터뷰 내용으로 추가해보자면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슬롯 감독님과 얘기할 때도 계속 떠올랐죠. 엄청 뛰어야 했고 거의 모든 경합에서 졌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 팀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버풀은 정말 많은 선수들을 직접 상대로 마주하며 데려오곤 합니다. 생각나는 몇몇 선수들만 보더라도 메갈리스터, 그라벤베르, 소보슬라이, 디아스, 누네스, 미나미노, 알리송, 케르케즈, 프림퐁, 비르츠.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거나 리버풀을 상대로 강렬함을 느끼며 이적을 결심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감독이나 팬들이나 어느 경기에서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독, 코치, 단장을 통해 훌륭한 프로젝트에 대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장 안에서 내가 이적하고 싶은 팀으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리겐 클롭이 리버풀에 부임하면서 리버풀을 원하지 않는 선수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여도 관심 없다. 리버풀에서 뛰고 싶어하는 선수를 데려오는데 초점을 둔 것처럼 상대편으로 직접 안필드에서 마주하고 리버풀로 이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는 게 당연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좋죠. 지난 2015년 클롭이 부임한 뒤로 이러한 영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드진,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모두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그리고 구단의 야망. 비르츠의 이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높은 주급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 선수 개인의 성장, 팀의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퀼른에서 레버쿠젠으로의 이적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비르츠는 감독을 자주 바꾸고 수동적인 축구를 하던 퀼른에 지친 상태였고 공격적인 성향의 피터 보츠 감독 아래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레버쿠젠의 제안은 좋은 시설과 명확한 야망까지 갖춘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 역시 비르츠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슬롯 감독은 비르츠가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는 재정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무시알라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독일 대표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주제였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반면 비르츠는 자신이 새로운 팀의 중심이 되길 원했고 그 중심이 바로 안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디애슬레틱에서 정리해준 글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몇몇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선수와 구단의 성장, 공격적인 축구를 중요시한다. 선수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끝에 도달해 보길 원하고 어쩌면 한계를 두지 않는 끝없는 성장을 원합니다. 코칭으로 선수가 성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본인이 극한의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알 수 없던 능력들을 파악할 수도 있죠. 비르츠는 돈에 굴복하는 선수가 아니며 팀의 중심이 자신으로 이뤄지고 그 팀이 이뤄내는 성과를 통해 개인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퀼른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택한 것이고 레버쿠젠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최종 결정한 것이죠. 공격적인 성향의 아르네 슬롯, 더 큰 성장을 위한 야망을 드러낸 리버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단, 유럽 최고 수준의 시설. 우리는 리차드 휴즈 그리고 아르네 슬롯이 비르츠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구단의 야망에 대해 알 수 없겠지만 비르츠가 리버풀로의 이적을 결정한 핵심 요소에는 반드시 구단의 야망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 페이즐리, 케니 달글리시의 인연처럼 아르네 슬롯과 플로리안 비르츠의 인연도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친 프림퐁, 모하메드 살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 피땀 흘린 개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의외의 포인트 중 하나는 데얀 로브렌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축구라는 게 남자들끼리 정을 함께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 동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르츠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추고 퍼포먼스를 보인다 한들 새로운 환경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면 꽤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르츠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리버풀에 입단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제레미 프림퐁. 얼마나 친한지 인터뷰 내용으로 추가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에서 함께했던 프림퐁이 먼저 리버풀에 합류했습니다. 영향이 있었나요? 그와 3-4년 같이 뛰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며 유쾌한 친구입니다. 리버풀로 먼저 온 뒤 저도 오길 원했죠. 물론 제 결정은 제가 했지만 그가 여기 있다는 건 확실히 플러스 요소였습니다. 프림퐁이 영어도 가르쳐줬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라커룸에서 옆자리였고 계속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영어를 잘 못했는데 프림퐁 덕분에 많이 늘었습니다. 어쩌면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것은 프림퐁 비르츠라는 미친 듀오가 리버풀로 합류하는 평행 세계를 열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 만들기. 여러분들도 새 학기 새로운 그룹에 들어갔을 때 항상 느끼시죠? 아, 단짝 한 명만 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비르츠 입장에서 프림퐁이 얼마나 소중한 선수일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가깝냐고요? 한 시즌 내내 축구하고 휴가를 떠나는데 그 휴가를 함께 즐길
즐기는 선수가 바로 프림퐁입니다. 동료와 1년 내내 함께하고 휴가도 함께 보낸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생각하시면 서로 얼마나 애착하는지 알 수 있죠. 정리. 확실히 비르츠는 축구에 미친 선수입니다. 만약 많은 돈을 원했다면 리버풀보다 더 좋은 구단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리버풀도 비르츠에게 충분한 주급을 주지만 비르츠가 리버풀을 택한 결정적인 부분에 돈이 아닌 축구 선수로서의 발전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밥 페이즐리와 케니 다이글리시 시대를 보진 못했으나 아르네 슬롯과 플로리안 비르츠의 시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